선생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중랑구청 지구를 구하는 환경학교 오늘 9월 10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민 참여로 완성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요. 자연해번 연구소의 김래영 그리고 박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도 과제 정말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네,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할 내용은 저희가 시민 참여로 완성하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관련 파일은 선생님들께 저희 이두열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 자료는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리액션이 느리긴 한데요. 약간 시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오늘 할 내용은 저희가 아마 선생님들께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고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될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네, 오늘 저희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 나왔나요? 네, 첫 번째로 네, 슬라이드가 처음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전환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네, 오늘 하게 될 슬라이드는요. 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일상,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질의응답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20년도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18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2020년대에 인류가 맞닥뜨릴 가장 위험에 대해서 세계경제포럼에서 2020년 세계위험 보고서라는 걸 내었습니다. 거기에는 2020년대 인류가 맞닥뜨릴 가능성 높은 세계 위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톱5를 뽑았을 때 그 톱5 5개가 전부 다 환경 문제였다고 합니다. 세계의 산업계 지도자들 그리고 NGO, 박사님들이나 학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첫 번째 위협은 바로 기상이변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 그리고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그리고 인간이 발생시키는 인간 유발 환경재난이 2위에서 5위로 뽑혔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로 심각하죠. 그럼 한번 저희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오늘 학습 자료집으로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습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지구군이 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온 지구의 모습인데요. 증세를 보면은 집중호우, 이상기온,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없는 거 보면 아직 코로나 걸리기 전인 것 같아요. 지난 여름 이번에 우리가 겪은 54일이나 되는 장마 혹은 작년 올해 겪었던 폭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괴롭히는 이러한 증상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선생님들께서는 실습지 1번을 보시면은 똑같은 그림이 있고요. 그 밑으로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적어 보시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지구가 아픈 원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댓글로도 간략하게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제가 한 두어 분 정도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댓글 잠깐 기다릴게요. 지구가 아픈 이유가 집중호우, 이상기온, 회오리 바람. 지금 같으면은 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일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가 적은 거는 바로 이렇게 열이 나는 지구온난화가 있지 않을까? 네, 안희영 선생님 똑같이 적어주셨네요. 안희영 선생님께서 지구온난화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자료로 나간 지구별 환경 지식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아마 이런 제목을 써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이 나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바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싹 전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는 온실 효과로 인한 증상들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렇게 적어주신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쓰레기가 처리가 잘 안 되어요. 네, 쓰레기 문제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원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이것이 에너지 전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연 선생님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라고까지 적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지구는 좀 전에 보신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증상들 외에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기상기구가 앞으로 100년 동안 지구 기온은 6도씨 이상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도 상승했을 때 그림에 보이시죠?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희귀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위기가 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우셨던 그 생물 다양성 기억나시죠? 그때 즉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서식지가 다양성이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종 다양성 그리고 유전자 다양성까지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다음으로 2도씨가 오른다면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요, 바닷물의 탄산 농도가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탄산은 석회질을 녹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산호초나 호주 열대우림 같은 생태계들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석회질 성분의 해양생물들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3도씨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빈민층 인구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그림에 보이시는 지금 장면이 사막이잖아요. 자, 사바나 지대라고 하는 열대우림과 사막의 중간지대.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시는 그 열대 초원 있죠. 네, 동물들의 천국이죠. 그 지역이 다 사막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4도씨가 올라간다. 그때는 해안에 있는 인접도시가 수몰되고요. 남극의 빙붕. 자, 이때 빙붕은 육지에 있는 빙하와 바다를 중간에 연결하는 빙하의 큰 덩어리를 빙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좀 전에 3도씨 올랐을 때 사바나 지역, 그리고 4도씨 올랐을 때 이 빙붕 지역은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연결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5도씨가 상승하면요, 대륙 깊은 곳까지 이제 바닷물이 침투를 하게 되고 인류가 서식이 가능한 곳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6도씨가 상승을 하면 땅과 바다의 생물 95%는 다 전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는 네, 인류도 살아남기가 네, 힘들겠죠. 자, 세상에 이렇게 6도가 네.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요. 6도가 되기 전에 아마 저희는 굉장한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6도는 정말 심각한 상태고 저희가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가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더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을 멈춘다면 지구 기온을 2도씨에서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바뀐 기후에 적응하는 또 하나의 방법, 탄소 배출 줄이기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배출원, 에너지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심각한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악화, 그리고 에너지 낭비라고 하는 세 개의 원이 서로 네, 계속 순환하는 고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악순환하는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랑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하는 같은 배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로 대기의 순환이 악화되면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지죠. 그리고 더 자꾸만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불과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를 인식한 저희가 첫 세대라고 하죠. 게다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말들이 떠오르는데요. 자, 전 세계 학자들도 각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화석연료 사용량을 이제 영국의 에너지 그룹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이 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양이 2.4%예요. 자, OECD의 여러 국가들이 증가율이 굉장히 적거나 감소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지금 순위로 보면 사용량이 중국, 인도,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를 보여주는데요. 한국의 1인당 석탄 소비량을 보시면 1.73으로 자, 전 세계 1위가 호주라고 하거든요. 그 호주보다 조금은 적지만 두 번째 중국보다도 더 많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사용되는 에너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조금 감이 안 오시는데 이 다음 페이지 활동을 같이 해보시면은 확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한번 저희 보면서 넘어갈까요? 선생님들께 배분된 학습지가 있습니다. 학습지를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짜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집에서 먹는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림이 있고 또 가전제품들도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네요. 예시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쟤네들이 우리보다 먹보.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500kcal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0kcal거든요. 이 킬로칼로리를 전기의 단위라고 하는 kWh/h로 환산을 하면은 1kWh/h는 861kcal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산해 보자면은 성인 남성 하루 권장량의 섭취량은 2.9kW가 되고요. 여성은 2.32kW가 됩니다. 근데 2019년에 우리나라 1인당 하루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살펴보면요. 약 14.2kW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인당 하루에 먹는 권장 섭취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약 5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예시로 된 제목, 쟤네가 우리보다 먹보라는 제목 맞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과제를 보시면은 밑에 빈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내용을 읽어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이 그림의 제목을 맞춰볼까, 넣어볼까 생각해 보신 걸 한번 적어보시고요. 나는 이런 제목 꼭 한번 다른 수강생, 강사 선생님들하고 나눠보고 싶다. 지금 댓글로 한번 적어 올려주세요. 저희가 참신한 제목 한두 개를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빛나는 아이디어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현장 수업이었으면 선생님들 제목 듣고 나서 재미있는 아이디어 이렇게 상품도 드리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네. 올려주셨어요. 네, 박동수 선생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쟤네들도 다이어트 해야겠네요. 네, 쟤들도 다이어트. 오늘 우리보다 더 다이어트 필요하겠네요. 네, 수업의 핵심인데요. 네. 박동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디어 너무 멋져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흔히 이제 그 전자제품마다 보면은 이제 뭐 1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 혹은 이제 에코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전자제품들이 있죠. 그런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를 더 줄여주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설명할 이런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전환 이런 거도 매칭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좋은 제목 달아주셨어요. 네.
다른 분 한 분 정도만 더 선생님 빛나는 아이디어 한번 들어볼까요? 저 다이어트는 진짜 저도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다이어트 생각 못한 것 네, 같고. 다른 생각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차피 다음에 한번 또 이제 또 한번 다음 기회에 네. 예, 저희 활동 많으니까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좀 전에 저희 나라의 석탄 사용량, 네. 보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이 다음 전 슬라이드. 세계는 네. 네, 지금 슬라이드 예, 이거 넘어갔죠. 네. 전 세계는 탈석탄주, 즉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등 23개 이상의 국가나 지방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등은 석탄 산업에는 내가 투자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을 세웠죠. 그리고 악사 같은 유럽의 그 큰 보험사들 있죠. 그 보험사들은 석탄 관련돼 있는 보험의 인수나 투자를 제한하겠다. 왜냐하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즉 보험에서 손해율이 너무 커서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국내에서 이 석탄 사용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있긴 해요. 그런데도 값이 싸다, 그리고 늘 해왔다는 이유로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은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전이 해외에 석탄 화력 발전소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투자가 사실상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우리나라 이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마 다음 슬라이드는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화석 연료 외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겁니까? 바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요, 1차적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라고 하는 2차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소 반응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생산한 에너지라고 해도 과소비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 생산 그리고 수송에 필요한 부대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것들 또 사용량을 절감해 주시는 게 기본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국가별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에 아마 보이는 그래프는 2018년도 국가별 재생에너지 점유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이슬란드가 나와 있는데요. 아이슬란드는 인구 31만 명의 조그만한 나라긴 하지만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0%에 해당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오른편 끝에 있죠. 아쉽지만 아직 3.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최하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안타깝죠?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의 전기에너지 발전 용량 비교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두 개의 원그래프가 있죠. 그 중에서 먼저 왼쪽 전 세계 발전 용량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 세계 발전 용량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바로 화력이 6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은 7%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조금 초점을 바꿔서 오른편에 있는 동그라미를 한번 봐보실까요? 한국의 발전 용량 중에서 가장 많은 68%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화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그래프는 원자력이 22%.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바로 한 4% 정도 차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력 발전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화력과 원자력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운영상의 안정성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에너지 수급에서는 배제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가깝게는 9월 3일 날에 태풍 마이삭이 왔었죠. 이 태풍이 왔을 때 고리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모든 발전기가 가동 중지가 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동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이 안정성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 활동지 할 때 댓글을 좀 늦게 주신 분이 계세요. 문수영 선생님은 우리보다 먹보네 라고 주셨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최호기 선생님은 네, 강의 잘 듣고 있으시다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동필 선생님은 재생 및 신재생, 즉 수력이나 태양열 등등을 써야 한다라고 네,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레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에너지, 즉 원자력 발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후위기는 그러면 과연 자연적 재난이냐 아니면 사회적 재난이냐? 자, 말 그대로 자연적 재난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고요. 우리가 발생 단계에서 네, 자연재난 통제하기 힘들죠.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재난은 인간의 사회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난인데요. 자,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재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사회적 재난 그리고 자연적 재난이 결합되어 있는 바로 구조적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즉,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재난이 심화되면 그 가속화된 상황이 또 기후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같은 재난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활동지 있죠? 실습 2번을 한번 보시면 환경 재난을 보고 자연적 재난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사회적 재난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시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얼른 한번 네, 표시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미세먼지, 폭염, 태풍, 자원 고갈, 건물 붕괴, 지진, 쓰레기 문제, 코로나, 그리고 포항 지진, 핵발전소. 자, 이 중에서 자연재난이다, 사회적 재난이다 라고 구별하기 힘든 환경재난, 즉 구조적 재난에 해당되는 것을 선생님들 찾아보시고요. 자, 찾으신 분은 바로 댓글로 올려봐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과 합쳐진 구조적 재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올리고 계실까요? 되게 많은 보기들이 있네요. 보기에 네네. 있는 거는 미세먼지, 폭염, 태풍, 자원 고갈, 건물 붕괴, 지진, 쓰레기 문제, 요번에 나온 코로나19, 네. 포항 지진, 바로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워낙에 유명했던 핵발전소 사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코로나19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또 나눠보시면, 네, 그냥 자연에서 온 것만 같은 이 재난이 사실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침범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자연재난이 알고 봤더니 우리가 유발한 구조적 재난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선생님들 적어주셨는데요. 이수연 선생님은
지진 빼고 모두가 구조적 재난이 아니냐라고 네, 써주셨고요. 자, 박동숙 선생님은 미세먼지, 폭염, 포항지진, 코로나19 네, 이 부분이 구조적 재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이제 비롯해서 기후변화 대책을 유엔에 이제 제출할 예정인데요. 우리 사회를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나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아, 우리 정부가 그런 대책에 여전히 뒷북이더라. 그리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관계해서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수립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제 네,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 네, 지난 9월 2일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단체일 수 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요구했어요. 자, 국회는 기후비상선언을 실시하라. 그리고 정부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라. 그리고 정부는 2050년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 건설, 해외 석탄 투자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라.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후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에너지 전환이 바로 핵심입니다. 배출원이 되는 에너지를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의 해법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시민 참여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전에 선생님들이 댓글로 올려주셨던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자, 에너지 전환은 시민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사용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 전환은 변화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르죠. 변화는 일부분을 바꾸는 것이라면요. 전환은 뿌리부터 잎까지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 자, 예를 들어 종이컵을 조금 덜 쓰겠다, 아니면 분리 배출을 하겠다. 이것은 변화에 불과하지만 난 아예 종이컵을 배제하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에너지도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생산 방식은 어떻게 바꿀 건가? 좀 전에 얘기했던 탈석탄,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멈춘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또는 신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만 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각 가정에 설치해서 우리가 직접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때는 화력발전소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양을 건물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충분히 생산해서 쓸 수가 있고, 설령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발전을 할 수 있는 양을 좀 더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리고 대규모 발전 방식에서 보다는 또 소규모 지역 발전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또 대규모 발전을 했을 때는 에너지 수송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해하는 자세, 그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든지 간에 그 생산된 에너지를
적게 써야 한다.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 주는 에코 마일리지 알고 계시죠? 지금 선생님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가입해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보는 방법, 그런 것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을 무조건 이용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전자제품을 좀 더 줄이는 그런 생활 방식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예로 미세먼지 나오니까 다 공기청정기 사고, 뭐 의류 소독기 사고, 건조기 사고, 이렇게 전자제품을 점점 늘리는 것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선택할 게 아니라 공적인 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방면으로 고민을 좀 더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전환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저희가 주어진 그 학습 자료에 보시면 실습 6번이라고 해서 에너지에 대한 실천을 생각해 보아요 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한번 펼쳐 주시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혹은 물건들을 정리해 보고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적어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전환을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될 것 혹은 덜 해야 될 것,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전부 다 댓글로 쓰기보다는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근데 이 어려움은 내가 이렇게 한번 극복해 보겠어. 이런 것들을 한번 예시로 선생님들 한번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댓글창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선생님들 아이디어를 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그 댓글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방금 소개 못 해드린 댓글 중에서 이제 구조적 재난이라든가 환경적 재난 조금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의견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구조적 재난에 대해서 혹은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연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박정자 선생님께서, 이분께서는 이제 카톡으로 주셨는데요. 구조적 재난에는 미세먼지, 핵발전소 사고, 이제 포항 지진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민 선생님께서 나중에 올려주신 거에 보시면은 이제 자연적인 재난에는 지진이 있다고 한번 또 설명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으로는 쓰레기 문제, 코로나19, 미세먼지, 건물 붕괴, 자원 고갈, 핵발전소 사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불려주셨고, 또 구조적 재난에는 폭염, 태풍, 포항 지진 이런 게 있다고 또 이제 또 분류를 해주셨네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은 이제 구조적 재난에는 폭염, 뭐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은 다 한번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에 두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구조적 재난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재난에 분류를 다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사회적 재난으로 넣으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19하고도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걸리는 전염병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동물들이 살고 있던 서식지를 사람이 점점 침범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만나게 되고, 기존에는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전염되지 않았을 것이 이번에는 전염됐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왔다라고 분석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딱 뭐가 원인이다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분들이 기후위기 그리고 인간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재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사실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 문제를 전환을 시켜 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절약을 할까, 그리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가? 그리고 이 어려움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넘어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저희가 실제로도 수업을 하면서 이런 과제를 네, 학생들한테 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과 또 활동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굉장히 저희가 또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요. 사실 오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시간이긴 하지만 이 과정만 전부 다 하기에는 또는 이 과정 오늘 다 해도 에너지에 대한 정보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워낙 각 분야별로 통계 데이터도 많고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또 찾아도 보시고, 대신 저희가 오늘 이제 진행하는 부분은 제일 핵심이 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연결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수업에서 또는 학생들과 같이 접목되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나의 실천에 보면요. 저희가 이번에는 일단 실천 예상되는 어려움하고 극복하는 걸 한번 적어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어려움은 지금 냉장고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계속 먹을 것들을 사두게 되고 그것이 계속 냉장고 속에서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남으면서 그게 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고치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많이 묶어 팔고 있는 거 그냥 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꼭 필요한 만큼만 사서 그 부분만 보관을 하면은 그 냉장고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정답은 이렇고 다른 선생님들의 정답을 한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한번 박현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김영민 선생님께서 각 가구당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다구 멀티탭에 각각 스위치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그리고 사용할 때만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건데, 멀티탭을 또 이제 소개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정윤 선생님, 박동숙 선생님, 박동숙 선생님이신데요. 형광등 대신에 LED 조명을 사용하고 전기요금 가계부를 사용하면 좋을 거다. 전기요금만 가계부를 따로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조명을 바꾼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들지만 미래를 보면 절약이 될 것이고 가계부는 좀 귀찮지만 그래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써주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주신 문수영 선생님은 미세먼지나 화력발전소 축소도 좋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소모량으로 볼 때 엄청 많이 사용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여름에 우리 길거리에 지나가면 로드샵들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줘서 정말 지나갈 때 저희가 너무 시원하지만 한편으로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선생님들도 저희랑 같은 비슷한 고민을 늘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또 내보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뒤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쭉 가는 화살표가 지금 보이실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장 왼쪽에는 기후위기, 그러니까 잠깐만요. 말이 조금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왔던 그림 중에서 기후위기, 미세먼지, 에너지순환이라고 하는 요 악순환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 가운데, 화면 가운데 보이는 그림도 그런 과 비슷한 맥락의 그림인데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 화석연료 연소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바로 기후변화, 그리고 대기 정체를 유발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정체된 대기, 기후변화로 올라가는 온도는 폭염, 한파와 같은 극한의 날씨,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 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림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이렇게 화석연료를 태우는 게 없어진다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네.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신문 기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3월에 나온 신문 기사이고요.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의 인디아 게이트라고 하는 건물 앞쪽에서 찍은 대조 사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차량하고 항공기가 멈추고 공장, 가게, 학교가 문을 닫고 전 세계 35억 명의 인구가 멈춰 서버리자 공기가 깨끗해지고 거리가 한산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에 이제 가운데 약간 그 필터를 넣은 것처럼 사진 왼쪽은 뿌연 반면에 사진 오른쪽은 되게 맑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멈춰버리니까 도시도 하늘도 바다도 조용해져서 대기 오염에 따른 사망률도 낮아지고 물고기, 동물, 새들은 평온한 세상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200km 밖 히말라야 산맥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전 세계 시민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바로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청정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일 생각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을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이러스들은 더 활성화될 거고요. 자연의 경계를 무자비하게 침범하는 지금 우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앞으로도 더 많은 바이러스들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코로나, 폭염, 장마, 그리고 미세먼지, 지금 이제 일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좀 전에 지금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보내주신 댓글 중에 이제 소개를 못 해드린 걸 좀 더 해드리자면요. 박점자 선생님이 에너지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나만의 실천, 수돗물 아껴 쓰기, 가전제품 미사용 시 코드 뽑아요. 그리고 더하기 해요, 빼기는 요 앞에 것들은 더하기 하고 빼기 하기는 포장재 구입 상품을 줄인다. 즉, 그리고 배달식품을 덜 먹기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코로나 되고 나니까 배달식품, 포장식품, 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쓰레기 문제랑 정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박점자 선생님 주신 의견 중에 수돗물 아껴 쓰기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수돗물이 사실은 물을 가공, 정제하고 정수 처리해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봤을 때 수돗물 요금의 90%가 전기 요금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맥락으로 좀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소용 선생님은 멀티탭 사용, 장바구니 더 생활화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신중히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쓰레기를 줄이겠다.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대신에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겠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겠다. 네. 네.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네 번째 실습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네 번째 실습지 실습 4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일상에 대해서 선생님들 느끼시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표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자고 하는 건데요. 폭염이나 미세먼지, 코로나19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기후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번에는 좀 용지에 적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댓글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댓글 올라오는 속도가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바로 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는 점 좀 죄송스러운 면이 있고요. 네. 저희가 사전에 조금 전이지만 요 지금 PPT 부분을 다 드렸어요. 지금 이제 PPT로는 23페이지 쪽에 지금 PPT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는 과제는 선생님들께서 꼭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또 이제 이경수 선생님께서 주신 카톡 메시지가 있는데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용하면은 전기 저장이 안 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네, 적어놨는데요. 맞습니다. 그 미니 태양광 설치하는 게 태양열 판넬로부터 전기를 끌어오는 게 일단 첫 번째 의의는
저희가 맨날 사용하기만 하고 있는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한다는 것에 의미가 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비에 따라서는 요 판넬 외에도 그 축전지를 또 설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좀 더 들긴 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전기를 오히려 저장시켰다가 그걸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거까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일반 개인 가정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네. 조금 있습니다. 이런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오히려 많아진다면 그런 기술들이 좀 더 빨리 네. 발전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저희들의 태도, 저희의 수요를 계속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활동지는 선생님들 각자 이제 적어보시기로 하고요. 적어보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른 분들께 전달하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후에너지와 전환, 미세먼지 교육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박혜영 선생님께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전환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 실태, 그리고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조합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분들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미세먼지라고 하는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자, 기후위기랑 에너지 전환은 몰라도 미세먼지 하면 온 국민이 다 아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미세먼지는 원인이 에너지라고 하는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교육이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화살표로 연결된 그림 전체를 보시면 미세먼지라는 핵심을 가운데 딱 두고요. 그 출발점은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발생 원인, 인체의 영향이나 대기의 영향 같은 이런 기초 지식을 우선 전달하실 수 있어요. 이때 이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숲과 자연 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이때 사용되는 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 배우셨던 자연 빙고라든지 아니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에나 다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녹색 소비랑 같이 다 연결을 하면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생활 태도까지 다 연결해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물자를 절약하는 부분이나 공유경제, 앞으로 공유경제가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들까지 미세먼지 시간에 다 다룰 수 있더라는 거죠. 즉, 미세먼지 교육은 이렇게 여러 개념들을 다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자세, 우리가 가지는 자세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미세먼지 교육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환경교육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는 처음 들어봤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또는 에너지 전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할 수 있지만, 이제 미세먼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또 여기 하나 더해서 최근에 이슈가 된 코로나까지 같이 하시면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 이야기를 얘기하더라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도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전달되는 책 중에서 미세먼지를 부탁해 라고 하는 책자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 책을 함께 꺼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책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미세먼지를 부탁해 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 책 첫 페이지에는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교육과정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육하실 때 해당 학년에 어떤 과목, 어떤 내용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고요. 또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색상의 변화로는 이제 학생용 읽기 자료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미세먼지 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는 전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정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실내 미세먼지, 그리고 측정은 어떻게 될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대응 행동,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도시 숲의 효과,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하고는 이런 게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Q&A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Q&A 부분을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할 지도안의 부분입니다. 지도안은 총 4차 시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 미세먼지 넌 누구니? 에서는 미세먼지의 특징, 미세먼지가 끼치는 인체 영향, 그리고 올바른 마스크의 구분, 마스크의 착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행동에 대해서 활동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활동 중에서는 미세먼지 예보관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세먼지의 단계별로 한번 또 구분해보고 이때는 어떻게 한번 내가 알림이 돼볼까 이렇게 한번 활동이고요. 두 번째 차시는 미세먼지를 잡아라입니다. 미세먼지 잡아라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실내 미세먼지, 실내에서는 어디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예를 들면 얼마나 안 좋을까. 많은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내가 실내에서 청소를 할 때 혹은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미세먼지가 나올까. 이러한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단한 놀이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미세먼지 범인을 잡아라 라고 하는 카드 게임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도안 안에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차시입니다. 세 번째 차시는 미세먼지를 찾아라입니다. 미세먼지 찾아라 요 차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실제 간이 측정기를 사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는 활동을 들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해보면서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얼마나 나올까? 이것을 실제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에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좋은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숲의 가치라든가 식물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시간에 했던 사계절 자연빙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계되는 활동으로도 같이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3차 시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4차 시는 미세먼지를 줄여라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여라에서는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행동들을 저희가 2차 시와 3차 시에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일과표도 한번 만들어보고,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파티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각자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노래 이런 것도 표현해보는 활동들도 있고요. 기타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활동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1차 시부터 4차 시 수업을 다 들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우리 선생님도 여러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미세먼지 교육을 하면서 미세먼지 교육 시간에 이것은 꼭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각 차시별로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사진과 함께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미세먼지 1차 시에도 배치가 돼 있지만 정보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저희도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그냥 정보를 말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1차 시는 특히나 미세먼지의 정의, 영향, 대응 행동 등등 이런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설명만 들으면 애들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설명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그 뒤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예보관 활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 즉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습득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 활동은 활동지를 또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보 기준이나 행동 요령을 이 활동지 내용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바로 익힐 수가 있고요. 각 시간대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학생들의 일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작성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발표할 시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오늘 정말 미세먼지 예보관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왼쪽 사진은 학생들이 썼던 그 예보관 활동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예보관 발표를 하겠다고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제가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 3학년 학생인데요. 미세먼지 예보관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이 대본을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하고 게다가 자기 발표 차례가 되니까 책상을 끙끙거리면서 이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습한 대본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이제 예보관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렇게 하길래 저는 와, 얘가 평소에 발표를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인가 하고 사실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 문장을 정말 다 읽었어요. 근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오늘 이 예보관 활동이 엄청난 중요한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수업을 하는 초반에는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이 시간을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제 수업 시간에 정말 1번으로 활동하는 그런 친구가 됐고, 자기 스스로도 태도가 너무 많이 변해서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학생들에게 저희가 어떤 정보를 간략하게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기본은 또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나머지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런 판을 깔아주는 게 정말 저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좀 더 활동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제목으로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라 입니다. 자, 저희 지도 안에 있는 2차시 부분과 3차시 부분을 보시면 2차시는 카드 게임으로 미세먼지의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차시에는 직접 측정 활동을 하면서 자기 주변의 미세먼지의 원인과 그리고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딘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미세먼지가 많구나 하는 이런 현상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식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원인을 계속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면을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그 결과가 다 연결이 돼서 지구 전체 생태계랑 연결했을 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죠. 그런 사고방식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렇게 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이 평소에 이제 교과 학습을 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면 좋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답형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저희가 하는 환경교육 시간에 이런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충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배운 것을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실천을 이끄는 교육. 환경교육은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알아야지 행동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행동이 없으면 교육은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시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배운 것을 우리가 하는 교육 시간 내에 행동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학급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활동을 반드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위에 있는 그 활동지는 더스타그램이라고 요즘 인스타그램 그 사진으로 홍보하는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더스타그램이라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그런 활동을 애들과 같이 활동지를 통해서 이제 해본 거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캠페인 할 때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콘센트의 이면을 봐라라는 그런 캠페인 문구를 썼던 학생의 작품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캠페인 시간에 이제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거리로 이제 캠페인 활동하고 있는 요 친구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거리로 나갈 수 있었고요. 자, 위에 있는 것은 직접 캠페인 문구를 만드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만들어서 교내에서 캠페인을 같이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세 가지는 제가 차시에 맞춰서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 4장을 보시면 이건 저한테 의미 있는 사진이어서 특별히 선생님들한테 이제 소개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맨 키 큰 선생님 보이시죠? 이분이 담임 선생님이세요. 너무나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육 나가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교육에 적극적인 반은 그 반 친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교육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더라고요. 이 사진은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그런 키워드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을 이제 진행했던 시간인데요. 그 게임에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까지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해결 방법으로 아마 물걸레 청소라는 키워드를 아마 맞춘 것 같아요. 저렇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미세먼지 그 범인을 잡아라 활동 카드를 제가 직접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카드를 이렇게 활동을 하기 전에 아주 친절하게 사실은 그 카드에 대해서 다 의미를 이해하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마지막은 핀 버튼 만들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중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만들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업에서 제가 느끼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미와 의미가 함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예를 썼거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랑 뭐 활동도 하고 놀이도 하는데 너무 재밌게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른다면 제가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반드시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다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존중과 배려가 있는 수업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이면을 보자, 뭐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 생명을 존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제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그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내가 진도 나가기 바빠서, 오늘 수업 분량을 채우기 바빠서 그 아이들의 말을 못 들은 체 한다거나, 아니 조용히 있어 라고 끊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자연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제가 스스로 절대로 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보다 존재라는 단어를 택했는데요. 환경 수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만들기 키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만들기 하니까.
네, 그리고 내가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물건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물건의 쓰임새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들기 키트를 구성하면 수업 시간을 편성할 때 네, 한 30분, 40분 걸리기 때문에 편성은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네, 오히려 그 시간보다는 내가 진행했던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자기에게 내면화되는 시간, 내면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선생님들이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네, 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지막 활동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아마 오늘 계속 저희가 몇 가지 실습지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 실습지 중에서 실습 3번이라고 해서 내가 만드는 미세먼지 빙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도 떴네요.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보기에 있는 미세먼지 관련 단어를 원하는 곳에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몇 가지 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동그라미 2번에 있는 9개 칸 중에서 빈 칸이 6개가 보이는데요. 그 6개에다가 선생님들 지금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저도 똑같이 적고 이 활동을 저희가 한번 그 활동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빙고 말인데요. 이거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거의 수업 초반 혹은 이제 마무리 정리 활동 이런 걸로 배치를 해놓긴 하는데요. 보통 미세먼지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기에도 좋은 방식이고요. 또 혹은 수업 시작하면서 몸풀기에도 상당히 좋은 활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채우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조금 바로바로 댓글로 응답을 받기 약간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제가 천천히 한 단어씩 불러서 빙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빙고는 저희가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좀 이제 급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해서 두 줄이 들어가는 빙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줄 연결되는 분께서는 채팅방, 저기 유튜브 실시간 채팅이나 아니면 카톡 채팅으로도 빨리 빙고라고 응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 안에 보면은 뭐 퀴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세먼지로 사행시 짓기 이런 것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제가 할 때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다 아마 적으신 것 같죠? 빙고 칸 기다리는 동안 네. 그럼 우리 레온 선생님한테 제가 사행시 한번 운 좀 띄워볼까요? 선생님들 벌써부터요? 계실 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 빈칸을 채우고 계시는 동안 네. 불러볼게요. 미세먼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아이고 너무 귀여우신데요? 먼지만 없다면 지금 숨쉬기 좋을 텐데. 오, 네. 우리 네. 레옹쌤. 네. 내공이 감사합니다. 보이십니다. 네. 아마 실제로 학생들도 이렇게 되게 재미난 그 사행시를 현장에서 만들죠, 보면은. 네, 맞아요. 그 학생들이 쓰는 이런 사행시 너무 읽고 싶어요, 지금. 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조금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빙고 시작할 거고요. 지금은 맨 처음에 사행시 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행시 칸 선생님들 체크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지금처럼 빨리 생각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행시도 한번 적어 보시고 혹은 이제 선생님들 카톡 적는 거나 이런 게 빠르신 분께서는 사행시도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하신 창의적인 사행시도 한번 저희가 한번 댓글 읽어드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크할 칸은 미세먼지로 사행시 적기 칸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칸 체크했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체크할 칸 하겠습니다. 다음 체크할 칸은 퀴즈 1번입니다. 퀴즈 1번.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동그라미 1번, 나쁜 냄새가 나서. 동그라미 2번, 맛이 써서. 동그라미 3번, 뾰족뾰족해서. 동그라미 4번, 크기가 너무 작아서.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문제를 내주시고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박현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정답 네. 중에서 몇 번이죠? 지금 2번 하셨죠? 퀴즈 1 했습니다. 퀴즈 1번. 1에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 이유는 나쁜 냄새가 나서일까? 맛이 세서일까? 뾰족뾰족해서일까? 네, 미세먼지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크기 때문이죠. 네, 크기가 너무 작아서 4번이라고 하신 분이 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4번이라고 정답 주신 분, 지금 천수영 선생님, 조동필 선생님, 김영민 선생님 4번이라고 네, 벌써 네, 이렇게 네. 답서 적어주시고 계시고요. 다 이렇게, 그럼 가운데 칸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그 사행시 잘 지으신 선생님, 여기 고희정 선생님 올려주셨는데요. 미워요. 세밀한 미세먼지. 먼저 가세요. 지겨워요.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너무 멋지네요. 고희정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빙고 두 번째 칸까지 체크를 했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체크할 단어는 오늘 저희가 했던 소재가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지금 넣으신 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빠르신 분께서는 벌써 아직은 한 아직 줄이 빙고는 완성은 안 안 되겠네요. 네,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행시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박동숙 선생님이 미세한 행동으로 세세한 행동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지구를 살린다. 와. 스님들 대단하신데요. 네. 이런 사행시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네. 못했습니다. 미세한 행동을 세세한 행동 좀 더 세심하게 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실천하겠다. 야, 너무 네. 좋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단어가 딱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단어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네, 위에 너무 쉽게 네모칸에 있는 가시는 거 단어고요. 아닙니까? 너무 쉽게 가나요? 네. 자, 아마 선생님들이 잘 섞어서 쓰셨을 거기 네, 때문에. 잘 섞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또 계속 사행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박정자 선생님 주신 거네요. 미련해서 알 수 없네. 세밀해서 볼 수 없네. 네. 먼지라는 이름. 지구상에서 떠나세요. 오. 선생님, 시인이신가요? 그쵸. 운율이 딱딱 맞아요. 네. 와,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김영민 선생님도 올려주셨는데요. 미세먼지는 세세한 틈까지 파고드는 먼지라서 지금 바로 배출을 멈춰야 해요. 오, 와. 선생님은 이제 해결책까지 다 네, 적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저희가 네 번째 칸까지 한 표시해봤고요. 이번에 다섯 번째 체크할 단어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재난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주셨어요. 미세먼지도 재난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체크할 단어 재난입니다. 재난 단어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두 줄 빙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부러 가운데 있는 퀴즈도 했기 때문에 빠른 선생님께서는 벌써 두 줄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되시면 저희가 이제 빙고라고 한번 댓글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칸 또 기다리는 동안 또 있어요. 네. 문수영 선생님, 미안해. 세상이 시끄러워. 먼저 가자. 지긋지긋해. 네, 조금은 우울한 내용이지만, 네, 잘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체크를 5개부터 안 했는데 벌써 빙고이신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네. 고윤영 선생님이랑 이경순 선생님이 벌써 빙고, 네, 와, 선생님, 주셨네요. 저하고 뜻이 머릿속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순서대로 예. 쭉 쓰셨나 봐요. 네. 어떻게 아셨지? 그러게요. 저희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미세먼지가 사실 이렇게 공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사실은
이 사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먼지라든가 매연이 마치 연기처럼 된다고 해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스모그입니다. 저희 런던 스모그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번에 체크할 단어는 스모그입니다. 마찬가지로 빙고 달성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빙고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단어 한번 불러드릴게요. 도시에서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매연입니다. 이번에 체크할 단어는 자동차 매연. 네. 도시 미세먼지 주범은 네, 자동차 매연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뽑히죠. 네, 전수영 네. 선생님 빙고 해주셨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거의 다 완성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박동우 선생님도 빙고. 자, 그럼 다음 단어, 저희가 쓰는 것 중에서 마지막 단어인데요. 화력발전입니다. 네, 김영민 선생님도 빙고 되셨네요. 네, 화력발전 체크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거의 물리적으로 두 줄은 다 내렸을 것 같아요. 이수연 선생님도 빙고. 네. 마지막 문제 저희가 남겨두면 아쉽죠?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최지원 선생님도 빙고.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바로 마지막 칸이 이제 왼쪽 가장 하단에 있는 칸인데요. 퀴즈 2번. 미세먼지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가장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죠. 1번 키가 큰 사람, 2번 잠수부, 3번 아기와 어린이, 4번 요리사. 네, 정답은 네, 3번. 정답은? 네, 아기와 어린이.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기,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들을 미세먼지 민감군이라고 하죠. 미세먼지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또, 민감군 말고, 뭐, 취약군이라고 또 한 부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취약군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교통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톨게이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취약한 그룹이다라고 해서 취약군으로 이렇게 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퀴즈 2번을 3으로 맞추신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는 다 빙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빙고 많이 하셨고, 네. 사행시를 한 번 더 올려주신 선생님이 서상재 선생님 계신데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세상에 없는 먼지도 없는 지구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네, 사행시에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빙고도 이렇게 하셨네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빙고 활동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화면에 계속 비추는 것들을 저희가 왜 소개를 안 시켜주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교재교구 가방 그리고 교사용 앞치마라고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수업을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교구들이고요. 실제 선생님들께서는 그 수업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실제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방은 이런 소품들을 담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앞치마들도 저희가 실제 선생님들이 끼고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활동을 하실 때 입고 활동을 하시죠. 잘 어울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할수록 학생들의 그 집중도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곳에 하고 있고요. 네, 환경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위기 느껴지시죠? 그런가요?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머리카락 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요 커다란 인형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1강에서 미세먼지 넌 누구니? 에서 설명을 하면서 미세먼지는 크기가 뭐 10 마이크로미터이고 2.5 마이크로미터이고 이게 PM10, PM2.5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이런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알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단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교육과정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바로 미세먼지 교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좀 형상화시킨 교구여가지고 머리카락에 초미세먼지가 붙으면 몇 개나 붙을까 이런 것들을 좀 직감적으로 학생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교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정말로 작은 먼지구나 이런 것들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를 대해서 알릴 때 사용하는 이런 미세먼지 군이라고 하는 인형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미세먼지로 쓰기보다는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쉽게 미세먼지 이야기 그림책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책에 이렇게. 같이 쓰이는 그러한 하는 얘기고요. 네, 나 지금 집에 돌아왔어. 지금 하고 싶은데 뭔가 붙어 있네. 넌 누구니? 이런 너무 식으로 잘하시는데요? 연기자이시죠?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미세먼지 그림책은 이렇게 인형극처럼 같이 활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이 있고 뒷면을 돌리시면 이렇게 먼지와 꼬마 먼지라고 하는 이 주인공들이 대화 내용이 이렇게 뒷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PPT 내용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물이 되어 있는 아날로그적인 이렇게 책, 교재를 읽어줬을 때 훨씬 또 반응이 좋잖아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또 다른 그 교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은 저희가 2차 시에 봤던 원인하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바로 미세먼지 카드입니다. 카드에 대한 내용은 그 미세먼지 선생님들께서 보시겠든 미세먼지를 부탁해 책 안에 그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주로 빨간색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들이 되죠. 그리고 파란색이 이런 원인들과 매칭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카드놀이 활동을 통해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항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해보고 논의해보고 이렇게 짝을 맞춰가는 그런 류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약간 그림화시킨 지도에서 이런 데서는 이런 원인이 나타나고 뭐 학교에나든가 아니면 자동차에서 일하는 원인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교구도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미세먼지 그림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읽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교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교구들이 맨 처음에 보셨던 가방 안에 담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같이 학교로 찾아가서 이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학생들이 좀 더 주의 집중을 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풍성하다, 그죠? 그렇죠. 네. 또 머리카락 하나만 들고 가도 애들이 집중, 눈이 뿅 하고 이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구책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앞서서는 이제 지도안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초록색 화면에 있는 이 동그란 지구 보이시죠? 제가 환경교육 시간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담아 와봤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 네, 생각은 이면을 보는 사고, 즉 시스템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행동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는 이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수업 시간에 이 메시지를 구호로 외치기도 하고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또 한 번 더 보시면 그런 실천의 한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이 장면은 저희 동네에서 청소년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피켓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냥 우연히 이
캠페인 활동을 동참하게 이제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친구들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이날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하는 환경 캠페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환경 영상,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영상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해요. 좀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메시지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줄 메시지였다고 하면요. 이 장면과 더불어서 마지막 메시지는요. 스위치 보이시죠? 네, 제가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들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읽어볼게요. 네, 삶의 어느 지점에서 배움의 스위치가 ON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배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인데요. 좀 전에 앞에 보였던 그 사진의 학생들처럼 누구라도 몰라서 행동을 못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감수성에 대한 그 스위치를 저나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장면을 이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네 번째 시간으로 시민이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진행해봤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다가가기 어려운 소재를 저희가 조금 풀기 위해서 미세먼지라는 조금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많이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이거와 연관돼서 뭔가 질문이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한 8분 이상은 이미 3년에서 5년 정도를 학교 이런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오늘 하셨던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시고 싶으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잠깐 동안 주고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요 미세먼지 주제로 만약 수업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전달해드린 노하우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을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보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좀 나누고 질문에 대한 응답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동안 올라오는 걸 제가 조금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그 사이에 김정민 선생님 보시고 훌륭한 청소년들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우연히 만난 친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제 교구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남은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반응 속도의 차이가 약간 있다 보니까요. 선생님들 혹시 질문 올려주신 거 있으면은 한두 문장 정도 좀 기다렸다가 응답 드리고. 네,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소개해 주신 교구들은 판매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구입 가능한가요? 네. 알려주시죠. 네.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교구는 저희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런 지금 미세먼지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저희와 교구 그리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내번 연구소에서 지금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향후에도 저희가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내번 연구소 홈페이지 쪽에 오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판매되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올해 막 개발된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만들고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한 해 한 해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를 부탁해 지금 선생님들께 지급된 교사형 지도서, 학생용 읽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활동으로 들어가 있는 미세먼지 활동 교육 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뭐 미세먼지 앞치마라든가 저희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야기 그림책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조금씩 손을 이제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앞광고, 뒷광고라고 하는 논란이 많은데 광고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자연해본연구소는 이런 환경 관련된 교구들을 넓혀서 환경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활동 이외에도 이런 자료 보급도 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네이버, 다음에서 자연해본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 내용 중에서 넷제로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내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랑 그리고 그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랑 두 개가 어때요?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제로가 되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그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줄이기 위한, 감축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 수립 의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기타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카톡 톡방이 남아 있고 혹은 이제 카톡 톡방이 있으니까요. 그 톡방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응답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좀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일상,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를 좀 더 쉽게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로서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내용 다루어 봤는데요. 벌써 저희가 90분 이상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5번째 시간이 되고요. 내일은 녹색 소비를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접속을 통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사전에 선생님들 확인하셔가지고 접속해 주시고 요 시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이렇게 선생님들과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9월 10일까지 남은 과정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이것을 그 이후에도 저희 중랑구에서 다른 분들에게 환경교육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